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9.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기온이 올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 후반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포항제철소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지난 2달간 이뤄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200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포항제철소 집진기 배관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배관에 빨려 들어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작업 중 기계 작동 중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설비를 정지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구멍이 조금 났을 때는 그냥 설비를 돌리면서 그렇게 작업을 계속했어요. 2달 뒤인 올해 2월 8일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하청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또 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 중 기계가 작동했고 협력업체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숨진 노동자까지. 포항제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포항제철소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청이 설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원청인 포스코에서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여러 작업에서 다수의 협력업체가 뒤섞여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끼임사고 예방장치 미설치 등 총 225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항제철소에 4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고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벌금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구속력이 있는 그런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산재 예방이나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지난 5년간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8건 가운데 포스코 관계자가 처벌받은 건수는 3건. 이마저도 모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에서 어제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8명이 발생해 지역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수원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한수원 본사와 월성본부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와 확진자가 나온 택시 관련 접촉자들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해 포항시가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일은 해양 생태계를 넘어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핵테러나 다름없다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은 4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인 2020년 3월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전기 전자제품과 수송장비, 경북은 화공품과 기계류, 정밀기기가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계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입도 20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6.5% 증가해 무역 수지는 2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오늘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의장의 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의장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습니다. 이 의장의 의원직 제명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8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여행업계는 사정이 심각합니다. 수입은 없고 적자만 쌓이면서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기존 대출 때문에 휴업과 폐업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30여 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해온 이의정 씨. 코로나19 사태가 대구에서 본격화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기 간간히 걸려오던 여행 문의 전화조차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직원은 휴직과 권고 사직시키고 택배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등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쌓이는 적자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휴업도 폐업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제주 노선 증가 등으로 최근 국내 여행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지만 여행업계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단체 여행이 사실상 봉쇄된 데다 온라인 예약 증가 등으로 여행사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암담하고 무기력합니다만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광역시도 내지는 기초단체에서 우리 내국인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당장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여행사 600여 개 가운데 폐업을 한 업체는 5% 안팎으로 파악됩니다.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대구 여행업계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고려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버스 이용 인원이 전년 대비 30% 줄어 수입 역시 80억 원 감소해 적자가 심각하지만 시민 경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금 인상 금액과 시기를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는 좌석버스 요금제가 폐지되고 일반 버스와 동일한 단일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태풍과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단체 가입을 실시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단체 가입 기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은 포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천에서 열린 춘계 전국 초중고 육상대회가 닷새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양예빈과 비회사 등 육상 스타들이 컨디션 문제로 대거 기권했지만 경기 최고의 손지원 선수가 3관왕을 차지하는 깜짝 활약을 펼치며 대회를 빛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남자 고등학교부 200m 결승전.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장에 총성이 울리자 8명의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1위 자리는 코너를 돌자 1명으로 좁혀집니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건 5번 레인의 경기 최고 손지원 선수였습니다. 기록은 21초 35. 손지원은 압도적인 막판 스퍼트로 2위 최창희 선수를 0.27초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이제 200m는 그래도 제 주력 종목이어서
좀 긴장을 하고 뛰어서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시합 때는 더 잘 뛰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하루 전 남고부 100m 결승에서도 손지원은 10초 56의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해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갑내기 육상 스타인 비회사와 박원진의 100m 기록도 뛰어넘으며 고등부 랭킹 1위까지 기록했습니다. 손지원은 이번 대회에서 100m와 200m 그리고 400m 계주까지 모두 휩쓸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상체 힘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상체 위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한참 성장할 나이 그 선수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훈련만 한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양예빈과 비회사 등 기존 육상 스타들이 컨디션 문제로 대거 기권한 이번 대회에서 손지원의 깜짝 활약은 새로운 육상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대회로 인해 손지원 경기체육고등학교에서 100, 200, 400 계주의 상관왕 선수도 새로운 어떤 스타입니다. 그 선수도 비행사에 못지않는 아마 더 능가할 수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시즌 첫 육상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예천군은 오는 20일부터 열릴 전국 실업 육상 선수권 대회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3억 6천만 원을 들여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8살 이상 울진에 주소를 둔 주민들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울진군청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울진군은 희망 근로자들을 코로나 백신 접종 지원과 방역 소독 등 생활 방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도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16일부터 모집합니다. 올해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 등 2개 분야의 11개 지원 과제를 선정해 총 14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아이디어의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9.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기온이 올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 후반부터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